지난 몇 년 동안 올랐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방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외면했었는데요. 그 실패의 이유를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들어선 윤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8.16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전개될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 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주택이 부족했던 서울과 수도권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기존보다 많이 완화시키고 그간 공적으로 진행했던 방식을 민간의 도심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사회의 초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책과 얼마 전 상상을 초월했던 폭우로 인해 가장 많이 피해를 보았던 반지하 등 재취약주택들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 8.16 주택 공급 대책 골자를 보면 2023에서 2027년 5년 동안의 공급 물량은 270만 호인데 해마다 계산해보면 약 54만 호입니다. 원래 내세웠던 공약 250만 호보다 20만 호가 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50만 호, 수도권에는 토탈 158만 호, 지방의 경우에는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으로 총 1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과 재건축 또는 도심 복합사업 등을 통해 52만 가구 확보할 계획이고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통해 88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기타 일반 주택사업, 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 민간 자체 추진 사업을 통해 130만 호가 공급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민간 주도 방식을 이끌기 위해 도심이나 역세권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기존보다 대폭 완화시키고 민간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재건축 안전 기준을 좀 더 쉽게 조정하게 되고 재건축 부담감 감면 혜택 상향시키고 정비사업 시행 시에 임대주택을 기부 체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려주는 인센티브의 경우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심과 역세권의 기존 용적률 300%였던 것을 500%까지 상향시켜 고밀 복합개발의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택지도 5년 동안 약 88만 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하게 될 텐데요. 신규 택지의 경우 철도역 부근의 경우 반경 300에서 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분리시켜 컴팩트시티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새롭게 선보이는 주택 공급 촉진 지역 도입될 방침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물량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300가구였던 것을 500가구까지 늘리고 이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완화시킵니다. 이는 소형 아파트 대처 상품으로 접근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 주택 등도 통합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올라 이전보다 늘어난 공공택지 물량이나 기부채납 물량 등은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하는 분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지원할 방침이며 여기에 더불어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제공하여 자금적 부담감을 낮출 방침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드린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을 받는 부분도 선택이 용이하게 내 집 마련 주택 제도도 도입됩니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 또한 청약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는 1에서 3기 신도시 내용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경우 다가오는 2024년까지 연구 용역을 거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기 신도시 경우에는 얼마 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128개 지구 광역교통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법을 선택한 후에 9월부터 차례대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들 경우에는 GTX-A 조기 개통시키고 GTX-B와 GTX-C 노선은 조기 착공시키기 위해 계획을 잡고 개발밀도 확대, 도첨산단 중복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화제가 되었던 반지하 및 재취약주택과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지하 등 재취약주택 거주자분들이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만약 이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개보 수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얼마 전 각종 대중 매체에서 논란이 되었던 층간 소음 차단 구조 의무 등급 더 올리고 최소 21cm 바닥 두께 강화시킬 때에 분양가 가산 허용하고 용적률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시켜줄 방침입니다. 기축주택의 경우에는 유자녀 가구와 저소득층 계층 대상에게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300만 원 내외의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 기금 무이자 또는 저리 이용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8.16 대책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현실 가능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성장하는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